지금 그 이재명 정부 인사와 관련해서는 광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뭐 낙마를 하기도 했고 여러 가지 좀 논란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요즘에는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의 과거 발언이 계속 좀 화제인 것 같아요. 아까 저희가 이제 못 오실 줄 알고 미리 좀 CG를 보여드렸습니다만 네. 보니까 이준석 대표에 대한 발언도 있던데 아, 그래요? 이준석을 지지하는 2030은 지적 수준이 떨어진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예, 뭐 그 대학 갖고 얘기할 건 아니지만은 예. 서울에서 대학가 주변에서 저희 지지율이 높게 나왔습니다. 예. 서울대에서는 1위 하셨잖아요. 예, 서울대뿐만 아니라 서울에 있는 대학가 또는 지방에서도 대학가 주변에서 우리 지지자들이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네. 꼭 그런 거는 아니지 않을까. 예, 저분 뭐 한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많아요. 네. 예, 근데 뭐 저 화면에 나와 있는 것 중에도 보면은 뭐 왜 했는지는 알 것 같은데 예. 사회 통합에 도움이 되는 발언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해서 네. 좀 멍청하다라는 표현이라거나 뭐 무능한 사람이라거나 뭐 그런 식의 표현들은 네. 이제 내부적으로도 저게 쌓이다 보면은 또 다시 이제 개파 갈등 불거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렇죠. 예. 어제 근데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 같은 경우는 저 발언에 대해서 이제 사과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당 지도부가 이제 입장을 다시 내서 백승아 원내대변인의 개인 의견이었다 이렇게 좀 수습에 나섰거든요. 근데 뭐 아무리 이제 초선 의원이고 원내대변인을 하다 보면은 이제 본인이 그냥 그렇죠. 개인 의견과 이제 당 지도부가 합의된 의견을 헷갈릴 수는 있지만 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헷갈릴 수 있는 의견일지 잘 모르겠네요. 저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강선우 의원의 그 인사건에 의해 가지고 네. 좀 어느 정도 신정부의 흠집이 났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흠집을 막겠다는 것이 이제 결사옹위 모드로 가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었는데 좋은 선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럼 계속 지키고 갈 것 같으신가요?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요? 솔직히 말하면은 이미 판단하려면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밀고 나갈 걸로 보입니다. 네. 지금 다들 전당대회 국면 중인데 개혁신당이 어제 가장 빠르게 당대표가 선출이 됐고 이번 주 후반에는 이제 주말에는 민주당 후보가 선출이 됩니다. 또 국민의힘도 8월 20일 전당대회가 있는데 뭐 앞으로 대표가 되시면 자주 보실 분들이잖아요.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 구도를 좀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지금 뭐 혁신 대 반혁신 구도다 아니면 친길 반길이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그냥 주류 있는데 비주류 정도의 느낌이지 네. 누가 더 혁신적인지는 제가 솔직히 판단이 잘 안 됩니다. 네. 예, 지금 나와 있는 아이디어들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겁니다. 사실 주류 지금 뭐 국악처럼 비춰진 주류로 하더라도 그 안에서 갑자기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비주류도 저 말에만 그치지 않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거는 뭐 이제 펼쳐질 전당대회 국면에 따라 달라지지 않을까. 예, 제가 예전에 보면 친박 대 비박 이런 구도도요. 처음에는 뭐 친박이 구태고 비박이 뭐 이렇게 신선하고 이런 느낌으로 가다가도요. 나중 가면은 또 개개인이 다르게 또 행동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켜봐야 될 겁니다. 그거는. 예. 지금 이제 일부 후보들 같은 경우는 전한길 씨 이런 분들 좀 극우 유튜버라고 또 많이 분류가 되는 분들과 같이 뭐 방송을 출연하겠다거나 이런 일정을 잡고 계시거든요. 이건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전한길 씨가 사실 정치에 있어서 얼마나 경륜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영향력이 있다고 보니까 근데 또 그러니까 같이 하실 텐데. 영향력이야 뭐 셀럽이라는 사람들은 들고 나고 이러니까 그거는 일시적인 건데 예. 정치에 대해 이분이 체계적인 고찰을 했는지 그래가지고 이분의 조언이나 아니면 이분의 뭐 생각을 들을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당대표 나오겠다 그러면은 다 그래도 몇 선씩 하는 의원들일 텐데 네. 이분들이 오히려 본인의 전문성을 방기하고 전한길 씨 같은 분의 의견을 듣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국민적인 문제 아닐까 그런 생각합니다. 오히려 네. 다소간에 무슨 뭐 비판 여론이 있을 수 있어도 부정선거나 이런 데서 명확하게 돼가지고 선명하게 끊고 뭐 이런 행동이 오히려 혁신적으로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 전한길 씨는 잘 아시겠지만 부정선거 이거로 처음에 막 얘기하시다가 뭐 여기저기 토론하자더니 토론도 안 하시고 그냥 그 얘기만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뭐 이분이 뭐 일정한 그룹 내에서는 인기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대한민국의 뭐 의미가 있는 담론을 이렇게 하시는 거 못 봤습니다. 근데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방송인 김어준 씨랑 좀 비유를 하잖아요. 그럼 좀 적당한 비유 같으신가요? 김어준 씨는 성공한 방송인이죠. 예. 김어준 씨는 그 하루에도 수백만 명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리고 체계화된 방송국이나 이런 걸 운영하고 있는 실제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 그 생각이 저와는 굉장히 다르지만은 그래도 영향이 있는 사람이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네. 전환기 씨는 지금 이제 우리가 흔히 봤던 그냥 보수 쪽인 유튜버들 카메라 하나 켜놓고 그냥 이렇게 방송하면서 네. 그럼 뭐로 경쟁합니까? 센 말로 경쟁하죠. 그거 하시는 단계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아무리 김어준 씨를 좋아하지 않더라도 그거는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준석 지금은 개혁신당 대표이신데 예전에 그 국민의힘에 대표를 하셨던 것 때문에 제가 좀 이 질문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홍준표 전 시장이 갑자기 이제 지난 대선 때 2022년 대선 때 경선을 얘기를 하면서 신천지라는 이제 종교 집단의 도움으로 윤석열 당시 후보가 승리할 수 있었다 이런 폭로를 내놨는데 갑자기 뭐 신천지나 통일교 쪽에서 당원들이 뭐 수만 명이 동시에 입당을 하면서 그게 가능했다라는 주장이거든요. 근데 당시에 또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후보 측의 총괄 본부장이었으니까 바로 그냥 홍준표식 만성질환의 재발이다, 뭐 망상이다 이렇게 좀 반박을 했어요. 당시 대표셨는데 이렇게 뭐 특정 종교 집단이 개입을 해서 경선에 좀 영향을 줄 수 있고 뭐 이런 구조였나요? 솔직히 제가 아는 선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시장은 뭐 당사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보도를 일부 보니까 그 신천지에 계시던 분을 만나가지고 이런 얘기 좀 들으신 것 같아요. 예, 근데, 자기들이 입당을 했었다 이런 식으로. 근데 그거야말로 그분들이 자기들 성과를 과장하기 위해서 한 말인지 실제가 그랬는지 찾아봐야 되는 거고 제가 그때 그래서 그 말이 안 그래도 선거 중에 나와가지고 제가 그때 당대표로서 지시를 했었거든요. 이거 실체를 알아봐라. 그런데 그때 당에서 보고한 바로는 조직적인 가입 정황은 없었다라고 받았거든요. 예, 그게 뭐 제대로 된 보고인지는 나중에 또 판단할 문제지만은 그 시점에 제가 봐도 어디 뭐 예를 들어 신천지에서 조직적으로 가입했다 그러면은 그분들이 뭐 인터넷으로 다 가입하진 않았을 것 같고 뭉태기 원서나 이런 게 들어왔어야 되는데 그런 정황을 보진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좀 확인은 해보셨군요. 뭐 하도 이의를 제기하니까요. 그 몇몇 후보들 중에서. 지금 홍준표 전 시장은 대체 뭘 하려는가에 대한 좀 여러 가지 궁금증이 드는데. 저도 귀국한 다음에 카톡이나 전화만 하고 그 다음에 만나 뵙지 못해가지고. 그러세요? 근데 한번 근실 내에 만나 뵙고 얘기를 한번 해봐야죠. 뭔가 좀 당을 새로 만들 수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정도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선거가 없는 상황에서 당을 만든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민주당 얘기로 마무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당대표들 간에는 누가 먼저 국민의힘을 뭐 해산시키거나 의원들을 제명시키거나 이런 식의 경쟁이 좀 붙은 것 같아요. 당원들이 좀 반응을 하는 이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정청래 의원은 위원정당 해산을 공식적으로 좀 언급을 했고 박찬대 의원 같은 경우는 45명 제명하겠다라고 했거든요. 이 상태로 누군가 둘 중에 한 명은 대표가 될 거잖아요. 그럼 국회 상황은 대체 어떻게 될까요? 뭐 일은 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하면은 극한 대립이 될 것 같고요. 지금 아마 연말까지는 사정정국으로 끌고 가려고 할 텐데 그게 아마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나중에 독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 지금 외교 무역 상황도 그렇고 굉장히 중차대한 일이 많은 상황 속에서 초당적 협력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 의석이 많다고 해서 이게 의회가 운영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거부권 하나로 대한민국 운영할 수 있었다 생각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과오를 의석수 하나만 믿고 운영할 수 있다 생각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대로 답습하면 안 된다. 그런 생각합니다. 지금 또 3대 특검이 또 굴러가는 와중에 국민의힘 의원들도 수사 대상에 많이 올랐고 오늘은 심지어 이제 이준석 대표까지도 압수수색을 받고 계시는 그런 상황인데 수사를 좀 지켜보시면 어떤가요? 너무 무리하게 속도 좀 펴고 있다 이런 생각 드세요? 이게 특검을 3개나 펼쳐놓으니까 그 3개 특검이 어쨌든 특검이라는 것도 서로 간에 경쟁의식이 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은 이런 것들을 찾아 나서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글쎄요,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은 이게 무리한 수사라는 판단이 국민들한테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댓글을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출연을 해주신 뭐 의리의 이준석 의원이다 뭐 이런 말씀을 많이 주셔서 응원 댓글이 좀 많이 달리고 있다는 거 또 이것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준석 대표님은 나중에 조금 차분해졌을 때 다시 한번 모실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